반갑습니다. 예쁜 마음이 빛나도록 복을 싸서 선물하는 보자기 아티스트, 보자기 포장 전문가, 보자기 맵시 이윤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저 역시 굉장히 기대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이는데요. 여러분들 역시 저와의 시간이 좀 짧겠지만 그래도 이 수업을 통해서 보자기 아티스트에 관한 이해가 생기고 그리고 또 직접 보자기 포장을 체험해보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보자기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매일매일 만지는 보자기에 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자기는 물건을 감싸기 위해 네모지게 만든 천을 말합니다. 앞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로 만든 천인데요. 이런 보자기는 15세기 한글 창제 이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자리해 왔습니다. 왕실에서 사용하던 군보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던 민보는 사용 계층에 따라서 그 보자기를 구분을 한 거고요. 밥상에 차려놓은 밥을 잘 덮어두기 위해 사용했던 밥상보, 그리고 이불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불보, 책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 만들었던 책보 등은 또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 목적을 나눈 거고요. 조선의 여인들이 함께 만들었던 자투리천으로 잘 이어서 만들었던 조각보에서도 한국의 미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머니라는 개념이 없었던 우리 전통 의복에서 보자기는 네모진 천 하나로 주머니와 가방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자기는 우리 선조들의 삶 속 지혜와 슬기로운 모습들을 알 수 있는 큰 문화유산입니다. 갑자기 15세기 한글 창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 이 수업 잘못 들어온 것 같아, 너무 지루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X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전통의 이야기를 드리고 또 그 보자기의 정의나 역사 속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보자기 아트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현대사회에 맞게 재해석하고 생활 속에 접목시키는 실용 아트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와 본래의 형태를 잘 알고 있어야 현대사회에 맞게 나만의 감각에 맞게 잘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통이라고 하면 무조건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고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만의 아름다움, 전통의 아름다움을 잘 계승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보자기 아트가 지금 이 시대에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자기 포장 전문가, 보자기 아티스트가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보자기 포장 자체를 주업으로 하는 분야에서는 말 그대로 포장을 대행해주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나 개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직접 보자기를 활용해서 선물 포장하듯이 포장을 해드리는 거고요. 또 보자기 포장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지금처럼 제가 수업을 하고 있듯이 보자기 포장법과 그에 관련된 이론들을 교육하는 보자기 포장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자기 포장은 단 하나로 사용할 때보다 다른 여러 가지 분야들과 연계해서 사용할 때 그 시너지가 가장 크게 발휘되는데요. 예를 들어 요리, 꽃, 공예 같은 분야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자기의 브랜드와 보자기 포장을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자기 포장은 지금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의 시대로 넘어가는 현재의 환경 문제에 있어서 비닐을 대신하는 보자기 포장, 그리고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종이를 대신하는 패브릭 포장으로 큰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활용도가 지금보다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보자기 아티스트가 되려면 어떠한 진로, 어떠한 전공을 해야 하는가일 것 같은데요. 보자기 아티스트는 말 그대로 보자기 포장을 하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통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가야 된다, 전공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보자기 포장법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나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보자기 아티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자기 포장을 하고 있는 많은 보자기 아티스트들 역시 그 전통과 관련된 학과를 나왔다거나 패브릭과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보다는 다양하게 자기의 브랜드에 자기의 원래 전공과 연계해서 보자기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저 역시 광고홍보학과를 졸업하고 관련된 직업을 하다가 보자기 아트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자기 아티스트로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마케팅과 연관한
포장 대행이나 포장 컨설팅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자기 포장법을 배우고 난다면 누구나 나만의 브랜드에 맞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보자기 아티스트로 태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하게 적용하는 보자기 아티스트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잘 예쁘게 만드는 것을 즐긴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좀 더 특별하게 선물하고 좀 더 임팩트 있는 선물을 하기 위해서 보자기 포장을 배워보시고 그러한 보자기 포장을 유용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해볼 보자기 포장은요. 간단하게 우리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손수건으로 해보는 보자기 포장과 그리고 큰 보자기 한 장으로 만들어보는 나만의 보자기 가방 만들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내가 직접 해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자기 포장 직접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키트에 상자는 아마 접혀 있을 거고요. 손수건 한 장, 그리고 큰 보자기 한 장이 있을 겁니다. 지금 처음에 하는 일반 손수건으로 하는 보자기 포장은 이렇게 상자랑 손수건 하시면 되고요. 손수건은 조금 다르게 한 명 한 명 다 다른 모양이 될 수도 있는데 마음에 드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랑 바꿔서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전혀 이런 기회에 내 취향과 좀 다른 보자기를 한번 만져보는 것도 손수건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손수건 포장법 먼저 해볼게요. 손수건을 이렇게 마른 목골로 펼쳐두시고 상자를 중간에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수업이라서 상자로 대신하고 있지만 뭔가 선물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된다면 상자 대신에 그 물건을 중간에 올려놓으면 되고요. 지금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수업을 보고 추석에 선물할 때는 보자기 크기와 선물이 잘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럴 때는 물건에 가로, 세로, 높이를 다 더한 뒤에 15에서 20 정도를 더한 보자기의 크기가 내 물건을 잘 감쌀 수 있는 보자기의 크기가 됩니다. 만약에 보자기 사이즈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가늠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건의 제일 긴 면의 3배 정도 되는 보자기를 선택하면 그 물건을 충분히 여유롭게 감싸고 남는 부분으로 매듭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는 매듭은 수공 매듭인데요. 보자기를 이렇게 마른 목골로 펼쳐두고 위, 아래, 좌우 여백이 같은지 잘 확인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래 위에 있는 보자기를 귀를 맞잡아서 쭉 당기고 반대쪽 한 모서리에 있는 보자기를 귀를 잘 끌어올립니다. 이때 한 번에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잡고 있는 엄지와 검지를 활용해서 집게처럼 당겨오면 보다 깔끔하게 옆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손을 바꿔서 반대쪽 모서리도 잘 가지고 올라오고요. 이렇게 네 귀가 위에서 잘 만났을 때 들어있는 고무줄을 활용해서 2번 묶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물건과 고무줄을 묶는 매듭이 바짝 붙어 있어야 보다 단단한 매듭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약에 들떠 있으면 매듭이 흔들거린다거나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 바짝 당긴 상태에서 안쪽에 물건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2번 바짝 당겨 묶고 옆면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원래의 방향으로 내 귀를 잘 펼치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꽃처럼 만들어질 부분에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안쪽에 묶어놨던 고무줄을 이용해서 고무줄을 당기고 잎사귀를 살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귀의 모양이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고무줄을 이용해서 잘 고정시키고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잎사귀처럼 나왔는 부분이 다 이렇게 면으로 갈 거면 내면 다 면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특이하게 모서리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똑같이 다 모서리로 가야 보다 안정감 있는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꽃처럼 만들었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옆으로 잘 펴서 잎사귀처럼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는 좀 더 자글자글 주름이 있는 매듭이 예쁜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면 이 위에 꽃 부분에서 겹쳐진 주름을 다 펴고 위아래로 볼륨을 주어도 되고, 나는 좀 더 동그랗고 몽실몽실한 느낌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바로 볼륨을 주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한번 자글자글한 주름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안쪽에 겹쳐 있는 부분에서 숨어 있는 잎사귀가 없도록 잘 펼친 뒤에 예쁘게 펼쳐서 포장을 완성해 보면 됩니다. 어떤가요? 손수건도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안쪽에 들어있는 선물뿐 아니라 손수건 하나도 포장도 선물이 되는 나만의 특별한 보자기 포장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큰 보자기 한 장으로 만드는 나만의 가방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있는 키트에 들어있는 보자기는 광목 보자기라 그래서 굉장히 내추럴하고 짜임새가 튼튼하고 깨끗한 느낌이라서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은 친환경주의에서 많이 사랑받는 보자기인데요. 이 보자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귀를 한 번에 묶어서 가방을 만들 건데,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마른 목골로 펼쳐 놓은 보자기들을 양 귀를 이어서 묶었지만 지금은 각자 하나의 귀를 이렇게 여기에서 묶고 묶인 아랫부분은 가방, 묶어진 위에 부분은 손잡이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서 스스로 묶어서 쭉 올라갈 때 이 남는 부분의 길이가 잘 같아야 손잡이 길이가 같게 되고, 그래야 가방이 안정감 있고 기울어지지 않는 가방으로서의 역할도 잘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묶을 때 여기 제가 한번 묶고 길이를 비교해 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묶었을 때 그 길이가 어느 정도 같아야, 그래야 보자기 가방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스스로 자기의 귀를 싹 묶어서, 그래서 한 번에 다 이 길이를 하기가 어렵다면 묶으면서 저처럼 이렇게 그때그때 비교해 보셔도 되세요. 이렇게 해서 정말 질끈 묶지만 예쁜 보자기 가방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내 귀의 길이가 어느 정도 같아지고 나면 2개씩 묶어줍니다. 이때는 서로 남아있는 귀를 리본으로 묶어도 되고 돌돌돌 꼬아서 묶어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묶어서 만들어 보면 자, 손잡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보자기 한 장으로 금세 예쁜 가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손쉽게 누구나 비닐이 없고 종이 가방이 없어도 보자기 한 장이면 쉽게 나만의 가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앞에 보여지는 보자기 포장 완료된, 마무리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앞서 해봤던 손수건 포장과 같은 방법으로 한 보자기 포장, 그리고 보자기 가방 만들기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보자기 가방인데, 원단의 재질이나 컬러에 따라서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자기 포장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드는 사람 개인의 취향, 선택하는 원단의 컬러나 색깔, 재질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력적이고 즐거운 보자기 아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저랑 만나는 시간이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자기 아티스트에 관한 좋은 이해가 생기고, 또 보자기 포장이 멀리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마음이 빛나도록 복을 싸서 선물하는 보자기 아티스트 이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